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미 방송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그래픽 D램인 GDDR7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권도 이제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던 H22 트럼프 정부에서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그 차선책으로 HBM이 안 들어간 GDDR7이 들어가는 B40을 겨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 짧게 본 거죠. 엔비디아는 26년 말을 출시 예상으로 해서 루빈 SPX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사양의 비싼 것 쪽으로는 HBM이 가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면서도 가격이 좀 싸면서도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루빈 SPX로 간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 시장이 뚜렷하게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이제 이게 다양하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굉장한 이익이 올 거라는 얘기죠. AI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사실은 뭐 개발된 지 꽤 오래됐지만 22, 23, 24, 25년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 4년대가 지금 아주 활황세인데 그런데 이제 이 HBM을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획기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빈 CFP는 기존 HBM을 대신해서 GDDR7 메모리를 탑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엔비디아의 선택은 AI 반도체 이원화, 다양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규모 학습용 GPU에는 HBM이 들어가고 비용이 효율적, 비용이 싸면서도 추론용 GPU에는 GDDR7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HBM보다 GDDR7을 만드는 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 자료들을 보면 차세대 그래픽 D램 GDDR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장에서 상당히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뭐 대역폭도 이게 37GBps인데 SK는 35.4, 마이크론은 32, 뭐 조금 이게 달라졌겠지만은 일단 기술력으로 봐서는 삼성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한테 독점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루빈 CPX. 엔비디아는 내년 말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기본은 루빈이란 말이에요. 루빈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루빈 CPX 그러니까 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가격 효율성으로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HBM 대시 GDDR7을 탑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은 고속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지만 제조 난이도가 높아요. 생산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GDDR7은 대역폭과 용량은 HBM보다 부족한 좀 떨어지지만은 저비용, 대량 생산, 전력 효율성에서는 HBM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루빈 CPX입니다. 남자들은 뭐 CPX라 그러면 이런 용도는 아니겠지만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게 뭐 비상이 걸리면 CPX가 걸렸다 이런 것처럼 기억하기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를 활용해 AI 반도체 라인업을 이원화 고급 전략과 대중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한 거죠. 초고성능 학습 대규모 AI 모델에는 HBM 기반으로 해서 GPU,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출원 서비스에는 GDDR7 기반에서 GPU, 루빈 CPX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때를 잘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은 지금 GDDR7을 탑재한 루빈을 만들고 있고, 루빈도 지금 그 출시가 예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GDDR7 메모리 구조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HBM은 잘 아는 것처럼 GPU를 바로 옆에 붙어서 적층 3D 구조로 설계를 하죠. 초고속 대역폭과 고용량을 지원하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제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크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DDR7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픽용 D램으로 만들어져서 이 적층 스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HBM보다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해요. 그래서 12나노 공정, 그러니까 원비 D램이죠. 이게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원시가 되겠죠. 삼성이 원시도 지금 잘 한다고 수율이 70%라는 이런 지금 기사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력 효율성이 높아 추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적합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엔비디아는 메모리 시장이 이원화 구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HBM 지금 한 횟수로 4년 동안 잘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AMD라든가 인텔, 브로드컴 이런 데서 생각하지 못한 한 차원 앞선, 한 세대 더 앞선 이런 제품을 한 게 그게 바로 루빈 CPX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HBM은 초고성능 GPU, 대규모 학습용 AI 반도체, 학습용입니다. 여기 학습용. 그런데 GDDR은 비용 효율성과 GPU 앤드 대규모 추론형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HBM 비싼 걸 가지고 학습용도 쓰고 추론용도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루빈 CPX의 의미와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루빈 CPX를 대규모 컨텍스트 추론에다 여기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CPU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루빈 CPX는 이를 극복해 수백만 개의 토큰을 처리를 가능하고 수천 페이지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하거나 수시간 동안 분량 비디오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억을 갖춘 AI GPU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과정에서 비싸면서 초고성능의 HBM이 필요하지 않고 대용량, 저비용 GDDR7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GTC 2025의 그 현장이었는데, 젠슨 왕이 여기 삼성 부스입니다. 삼성 부스에 이게 GDDR7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고라고 락 이렇게 하면서 최고라고 해서 사인을 하고 간 거죠. 이때만 해도 삼성은 HBM이 아직까지 계속 퀄통과에서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GDDR7에 대해서 그냥 친필 사인을 하고 간 거죠. 자,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GDDR7이 공급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GDDR7 개발과 양선에서 글로벌 1등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12나노 기반의 24GB GDDR7 D램 양산에 성공했고, 기존 대비해서 속도나 용량이나 전력 효율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5년도에 GDDR7의 시장 점유율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아주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 중국용 엔비디아 B40에도 삼성의 GDDR7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엔비디아가 B40 플러스 루빈 CPX까지 더해준다면 삼성은 HBM 플러스 GDDR7까지 하면서 엔비디아하고 협력 관계가 강화될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시장을 꽉 쥐고 있는데 그 틈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왕하고 이재용 회장이 8월 달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2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최근에 만났을 때는 격한 포옹을 하면서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를 했는데, 우리는 HBM에서 좀 이렇게 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GDDR7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GDDR7 락 최고란 얘기죠.
이렇게 지금 친필 사인을 한 거예요. 삼성, 그렇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RTX on, 그렇죠? 딱 이렇게 해서 황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HBM에서 무슨 획기적인 것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HBM은 뭐 HBM대로 가겠지만은 GDDR7에서 더 협력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HBM의 시장이 이제 진화하면서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것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전략 변화는 메모리 시장에서 파급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BM의 독점 구도가 이제 조금 이원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AI GPU는 HBM 이게 고정적인 공식이 깨지고 GDDR7이 추론용 GPU의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앞에 말한 대로 학습용은 HBM을 그대로 유지를 되고 추론용은 GDDR7으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반격할 기회가 왔다. HBM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삼성에게 GDDR7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HBM보다 GDDR7이 가격은 낮습니다. 그러나 생산하기가 굉장히 좋다니까요. 그리고 삼성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 GDDR7을 발판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HBM4를 또 도입하는데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엔비디아의 루빈 CPX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다.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가 이원화, 구조가 이제 변화되는 예고의 신호탄인 거예요. 여전히 초고성능 학습용에는 여전히 HBM이 필요하겠지만 대규모 추론용에서는 GDDR7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GDDR7 패권을 하고 지금 벌써 시장 점유율이 7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의 GDDR7과 엔비디아의 루빈 CPX는 HBM 중심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은 항상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서 새로운 그 어떤 시장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선도하는 회사들의 특징인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GDDR7이 HBM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하반기에 있을 이 엔비디아의 루빈 CPX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당연히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은 이미 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했겠죠. 그래서 PC라든가 게임 콘솔을 넘어서 AI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센터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HBM이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GDDR7은 가격 경쟁력, 전력 효율성, 공급 안정성,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은 그냥 뭐 반 이상, 50% 이상 더 못하죠. 그러면 싸게 여러 개를 사서 전력 효율성이 좋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걸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성비가 훨씬 좋으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전력 효율성이 좋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젠슨 왕은 그 삼성의 GDDR7을 직접 극찬했습니다. 보셨잖아요, 사진으로. 그리고 삼성의 GDDR7은 글로벌 점유율을 70%에 달할 거라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이미 얘기를 했다니까요. 올해는 이 GDDR7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 엔비디아의 CPX가 이 GDDR7을 탑재를 해서 HBM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은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힘의 균형을 흔들 변수로 충분하다. 그리고 삼성의 GDDR7은 단순한 보조 메모리가 아니라 HBM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우리 그동안 HBM 때문에 시장을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1년 뒤를 바라보자고요.
그랬을 때는 1년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 GDDR7은 거침없이 나갈 겁니다. 전혀 막힘없이 나갈 것이고 그 사이에 HBM3, HBM4까지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삼성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잘 못했던 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달팽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